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을 재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140 이상이 나왔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들로 많은 분들이 혈압약 없이도 건강한 혈압을 되찾으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인생 한 방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약 없이도 고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병원에서 혈압약을 처방받고 나서 평생 이 약을 먹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셨던 적 말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이미 먹는 약도 많은데 혈압약까지 추가되면 정말 부담스럽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들은 다릅니다. 이것들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온 지혜이자 현대의학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된 자연스러운 방법들입니다. 공자께서 지혜로운 사람은 물과 같다고 하셨죠.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건강을 지키는 방법,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깊은 호흡으로 혈관을 편안하게 만들기. 여러분, 혹시 화가 났을 때 혈압이 확 올라가는 걸 느끼신 적 있나요? 반대로 편안할 때는 몸 전체가 릴렉스 되는 것도 느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호흡과 혈압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 몸은 참 신기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관이 수축하고 심장박동이 빨라져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깊고 천천한 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관이 이완되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죠.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 15분씩 깊은 호흡을 한 그룹이 8주 후에 평균 10mm의 혈압 감소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의자에 앉으셔도 되고 침대에 기대 앉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이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가슴으로 하는 얕은 호흡이 아니라 배로 하는 깊은 호흡이어야 해요. 그 다음 4초 동안 숨을 참으세요. 그리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쉬어 보세요. 이때 후 하는 소리가 나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이 과정을 10회 반복해 주세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식사 후 30분 뒤에 하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혈압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간단한 것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세요. 하지만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지혜로운 시스템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호흡 하나만으로도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이 방법을 3개월 동안 꾸준히 하신 후에 혈압이 150에서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부작용도 없고 돈도 들지 않는 방법이니 한번 시도해 보실 만하지 않나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호흡법이 혈압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 불면증 개선,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일석사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노자는 돈은 자연스러움에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것인 호흡을 통해 건강을 되찾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양생의 지혜가 아닐까요? 다음에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놀라운 혈압관리 식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방법, 마늘과 양파에 숨겨진 혈압 조절 능력.
여러분, 혹시 마늘 드실 때 입냄새 때문에 망설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마늘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마늘과 양파, 이 두 가지는 우리 조상들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부를 정도로 귀하게 여겼던 식품입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냈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이 우리 혈관에서 하는 일이 정말 놀라워요. 혈관벽을 이완시켜서 혈액이 더 쉽게 흐르도록 도와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호주의 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12주 동안 마늘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이 평균 11.8mm의 수축기 혈압 감소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마늘을 으깨서 10분 정도 공기 중에 노출시킨 후 드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리신은 마늘이 으깨질 때 만들어지거든요. 하지만 생마늘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마늘 2에서 3토를 으깬 후 올리브 오일에 약한 불로 3, 4분 정도 볶아보세요. 그 기름으로 계란 후라이를 해 드시거나 나물을 무쳐 드시면 됩니다. 맛도 좋고 혈압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것이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특히 자색 양파에 이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양파는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매운맛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드셔도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마늘과 양파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마늘양파 볶음이나 마늘양파 우린 물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뜻이 아닐까요? 우리 식탁에 있는 평범한 재료들이 실은 가장 좋은 약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방법, 따뜻한 물과 발 마사지로 혈액순환 개선하기. 이제 세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혹시 발이 차가우신가요?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대부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심장이 더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혈액순환의 기본 원리입니다.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말초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혈압도 안정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물의 온도는 38-40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발목까지 잠길 정도의 깊이로 15-20분 정도 담그고 계세요. 이때 발가락을 움직여주거나 발목을 돌려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물에 천일염을 한 숟가락 넣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소금의 미네랄 성분이 근육 이완에 도움을 줍니다. 또는 라벤더나 로즈마리 같은 허브를 우린 물을 사용하시면 아로마 테라피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요. 발을 담그고 난 후에는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간단한 발 마사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곳, 이곳을 용천혈이라고 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이곳을 30초 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용천혈은 신장과 연결된 경혈로 혈압 조절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는 발가락 사이사이를 쭉쭉 늘려주시고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회씩 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혈압 관리뿐만 아니라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자연스럽게 잠도 잘 오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잠은 다시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3개월 동안 매일 발 담그기와 마사지를 하신 후에 불면증이 해결되고 혈압도 10ml 정도 떨어졌다고 하세요. 장자는 진정한 지혜는 단순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보다는 이렇게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이 때로는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방법은 비용도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으며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에는 네 번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걷기를 조금만 다르게 하면 혈압 관리에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방법, 스마트한 걷기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기. 여러분, 걷기가 혈압에 좋다는 것은 이미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냥 걷기가 아닙니다. 혈압 관리에 특화된 스마트 걷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하루 30분 걸으세요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막상 30분을 연속으로 걷기가 쉽지 않고 특히 우리 나이에는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인터벌 걷기입니다. 이것은 빠른 걷기와 천천한 걷기를 번갈아 하는 방법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먼저 2-3분 정도 평소 속도로 천천히 걸어서 몸을 워밍업합니다. 그 다음 1분 정도 빠르게 걸어보세요. 빠르다고 해서 뛰는 것은 아니고 평소보다 조금 빠른 정도면 됩니다. 대화를 하면서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다시 2분 정도 천천히 걸어서 숨을 고르고 또 1분 빠르게 걷기를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총 15에서 2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왜 이 방법이 좋을까요? 인터벌 걷기를 하면 심장이 적절한 자극을 받아서 혈관의 탄력성이 좋아집니다. 마치 고무줄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탄력을 기르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인터벌 걷기를 8주 동안 한 그룹이 일반 걷기를 한 그룹보다 혈압 감소 효과가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팁은 걸을 때 팔을 크게 흔들어주는 것입니다. 팔을 90도로 구부리고 어깨에서부터 크게 흔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상체 근육도 함께 사용하게 되어 전신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걷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나무가 많은 공원이나 숲길을 걸어보세요.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라는 물질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이것을 산림욕이라고 하죠. 시간대는 아침 9시에서 11시 사이 또는 저녁 5시에서 7시 사이가 좋습니다. 너무 이른 아침이나 한낮의 뜨거운 시간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 날씨가 좋지 않다면 실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나 집 안에서 제자리 걸기를 해도 효과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꾸준함이 진정한 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뜻이죠. 다섯 번째 방법, 올바른 수면으로 혈압 안정시키기.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수면입니다. 잠이 혈압과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은 수면이 혈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혈압은 자연스럽게 10에서 20% 정도 떨어집니다. 이것을 야간 혈압 강화라고 하는데 이 현상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잠을 제대로 자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잠들기도 힘들고 자다가 자주 깨고
새벽 일찍 잠에서 깨는 일이 많아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질 좋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잠자는 환경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로 서늘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어둡게 만들어주세요. 작은 전자기기의 불빛도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두 번째로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특히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녹차는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 차를 드시면 잠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우리 뇌의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을 방해합니다. 대신 가벼운 독서나 명상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네 번째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너무 늦게 자거나 늦게 일어나면 생체 리듬이 깨집니다. 다섯 번째로 낮잠은 20분을 넘기지 마세요. 너무 긴 낮잠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침대에 누워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차례로 힘을 빼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 발가락에 힘이 빠진다. 발목에 힘이 빠진다. 종아리에 힘이 빠진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것을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라고 하는데 잠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4, 7, 8호흡법입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고 8초 동안 내쉬는 것을 4회 반복하는 거예요. 이 방법도 잠드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수면 시간은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7에서 8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좋지 않고 너무 적게 자는 것도 혈압에 좋지 않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잠자리에 일찍 들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사람을 건강하고 부유하고 현명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건강의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방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천 계획 단계적으로 습관 만들기. 자, 이제 오늘 배운 5가지 방법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1주차 호흡법으로 시작하기. 첫 번째 주에는 깊은 호흡법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3번, 식사 후 30분 뒤에 10회씩만 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알람을 맞춰 놓으시면 깜빡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호흡법을 하실 때는 조용한 곳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가족들이 뭐 하세요? 라고 물으면 건강관리하는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2주차 마늘과 양파 추가하기. 두 번째 주에는 호흡법에 더해서 마늘과 양파를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아침에는 마늘 우린 물 1잔, 점심에는 양파가 들어간 요리, 저녁에는 마늘을 활용한 반찬을 드시는 식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혈압 측정을 해보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3주차 발 관리 습관 더하기. 세 번째 주에는 매일 저녁 발 담그기와 마사지를 추가해 보세요. TV 시청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실 겁니다. 이때쯤 되면 확실히 잠이 더 잘 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가벼워진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4주차 스마트 걷기 시작하기. 네 번째 주에는 인터벌 걷기를 시작해 보세요. 격일로 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컨디션에 맞춰서 조절하세요. 걷기는 혼자 하셔도 좋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하시면 더 재미있고 꾸준히 할 수 있어요. 5주차 이후 수면 패턴 정리하기. 5번째 주부터는 수면 패턴을 정리해 보세요. 이미 앞에 4가지 방법들이 수면에 도움을 주고 있을 테니까 여기에 규칙적인 수면 시간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혈압 측정과 기록의 중요성.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혈압 측정과 기록입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을 다녀온 후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다음 혈압을 재어보세요. 그리고 간단한 수첩에 날짜와 혈압 수치, 그날 실천한 방법들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3월 15일, 135회, 85, 호흡법, 마늘, 발 마사지, 걷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기록을 해보시면 어떤 방법이 자신에게 더 효과적인지 알 수 있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기부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차를 인정하고 인내심 가지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개인차가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은 2주 만에 효과를 보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3개월 후에 변화를 느끼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체질, 생활 습관, 스트레스 정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께서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강해서가 아니라 꾸준해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건강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사항과 의사와의 상담. 물론 이 방법들이 만능은 아닙니다. 만약 혈압이 180에 110 이상으로 매우 높거나 두통, 가슴 답답함, 숨가쁨 등의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또한 이미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없이 임의로 약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방법들을 병행하시면서 혈압이 안정되면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을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건강한 노후를 위한 선택.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은 단순히 혈압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전체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들입니다. 깊은 호흡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마늘과 양파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발 관리는 숙면과 전신순환을 도와줍니다. 걷기는 근력과 지구력을 유지해줍니다. 그리고 좋은 수면은 모든 건강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들을 통해 얻으실 수 있는 것은 단순히 혈압 수치의 개선이 아닙니다. 더 활기찬 하루하루, 더 편안한 잠자리, 더 가벼운 몸,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내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건강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지키는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